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겨울나기가 걱정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겨울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브란스 의료진과 함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선교 현장을 찾았습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역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안양 한아름교회를 소개합니다. 청년 선교가 어려워지면서 군 선교 환경도 예전 같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연합해 군 복음화를 위한 특별한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벌써부터 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걱정인 이웃들이 많을 텐데요. 한국교회가 이들의 든든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진행된 김장 나눔 현장에 차진환 기자와 진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년째 이어온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는 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이 김장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의 사랑의 실천을 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얀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면 먹음직한 김장김치가 완성됩니다. 한 상자의 양이면 겨울을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만든 25톤의 김치는 어려운 이웃 총 2,000여 가정에게 전달됩니다. 독거노인이나 그다음에 소년소녀 가장들 혼자 김치 담은 거 드시기 힘드신 곳으로 가죠. 장애인분들하고. 주최 측은 이번 주말 김치를 각 가정에 전달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지구촌교회에서도 같은 날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5년째입니다. 밥상의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외된 계층에게 이 김치가 나누어짐으로써 삶의 기초가 지켜지고 사랑의 섬김이 실천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오늘의 이 김장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성도들은 봉사를 통해 교제할 수 있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보람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김치 맛있어요. 김장 친구들이 같이 만들어 진짜 재밌어요. 저는 한국 온 지 2년 됐어요. 근데 한국 문화는 진짜 좋아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지금 이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그런 이런 서로 교제하고 이런 기회로 굉장히 기다린다고 오늘 아까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이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루 봉사지만 이것을 기다리는 손길들이 있구나라는 거 오늘 또 새삼 해마다 하는 봉사인데 또 새롭게 느꼈고요. 지구촌교회는 14톤의 김치를 담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 가정, 사회복지기관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위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세브란스 재활병원 의료진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간이진료실로 변신했습니다.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뇌병변 장애인인 너하나의 교회에 세브란스 재활병원 의료진들이 직접 방문한 겁니다. 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 선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어느덧 진료실이 북적거립니다. 평소에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했던 부분들을 털어놓고 오래된 보조기기들도 점검받습니다. 누가 바꿔주지 않으면 한 자세로만 오랜 시간 있어야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휠체어에 오래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골반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물리치료팀과 재활의학과, 간호팀 등 20여 명의 의료진들이 이날 휴일도 반납한 채 총출동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풍부한 경력과 경험으로 손꼽히는 베테랑 의료인들입니다. 뇌성마비를 포함한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뭐 통증이나 뭐 마비가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의료 서비스를 연결하고 또 사회사업팀을 통해서 후원 지원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 32주년을 맞은 세브란스 재활병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필요한 진료와 후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요셉의 집과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들을 돌보는 삼동 소년촌 등에 찾아가 정기적인 진료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형편으로 제때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희 어르신 장애인과하고 의논을 해서 집안에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재활과 세브란스 병원 재활과에 연락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재활병원이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세브란스 재활병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사명으로 변함없는 섬김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윤희경입니다. 매주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모여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성경 필사, 퍼즐 게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고령화 시대 한국교회의 목회 방향을 고민해보는 구TV 특별기획. 이번 시간은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안양 한아름교회를 소개합니다. 보도에 진은희 기자입니다. 한아름교회는 매주 금요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지만 교회는 2시간 전부터 어르신들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매주 모이는 어르신들이 100명에 달합니다. 335 모여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예배 시작 전후로 어르신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집니다. 소문 그림 찾기, 퍼즐 오리기, 성경 필사, 만두 빚기까지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어르신들은 성경 말씀도 배우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합니다. 어르신들한테 한국교회가 개발했던 만들기, 쓰기, 그리기, 게임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적용을 하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거는 노년부의 활성화에서도 좋고 또 치매 예방 차원에서 교회가 한다는 좋은 이미지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노년부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 목사는 실버 목회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같은 교회의 열정적인 섬김에 신앙을 갖고 정착한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가 한 번만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라고는 문 앞에도 안 갔어요. 따로 와서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고맙고 그냥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제가 일요일 날도 꼭 오고. 이 목사는 이곳에 오는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예배로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한아름교회의 헌신이 도전과 감동을 전합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흔히 군선교를 청년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선교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군선교 환경도 예전 같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한국교회가 연합해 특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군장병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맞물려 군선교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복음의 전함이 함께 It's OK, 괜찮아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힘든 군생활로 지친 병사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 친숙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군종 목사와 또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가 함께 하나님이라면 우리 용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를 2017년 11월부터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6월 처음 시작된 괜찮아 캠페인을 통해 It's OK, 괜찮아 문구가 적힌 달력과 포스터, 현수막이 전국 각지 군인교회를 비롯한 생활관, 식당에 배포됐습니다. 실제로 캠페인을 진행한 김영호 목사는 군 장병들의 일상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군대 와서 늘 지적하고 혼낼 줄 알고 또 꾸지람 받을 줄 알았는데 괜찮아라는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이 괜찮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구나. 2020년에도 전국 군인교회에 복음 캘린더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달력은 11월 말 제작을 마치는 대로 1,004개의 국군교회에 총 20만 부가 배포됩니다. 주최 측은 더 많은 국군 장병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복음 캘린더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크리스천 배우로서 사랑받는 배우 이하린 사모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웹 시트콤이죠. 가슴아 뛰어라가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슴아 뛰어라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알비니안의 삶을 보고 인생이 뒤바뀐 한 여인의 일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알비니안은 온몸에 색소가 부족해 하얀 피부를 갖고 태어난 백색증 환자인데요. 일종의 피부암으로 평균 40세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아 뛰어라는 이런 알비니안의 아픔을 담았지만 어둡지만은 않게 시트콤으로 풀어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 광활한 대자연을 배경으로 촬영했으며 현직 베테랑 배우와 개그맨들까지 대거 출연해 보는 재미를 한층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월 22일 첫 방영하는 시트콤은 유튜브와 네이버 TV 등에서 보실 수 있으며 드라마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알비니안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합창단이 하늘로부터의 선물을 제목으로 단독 공연을 개최합니다. 공연은 창작 칸타타와 캐럴 음악극 총 2부로 구성됐는데요. 1부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신비롭고 장엄하게 표현한 창작 칸타타를 선보입니다. 2부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캐럴 음악극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며집니다. 김보미 상임지휘자는 크리스마스는 사랑이 바탕이 된 날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은 내달 3일 오후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커스 워십이 최근 2019년 예배 실황을 담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앨범에는 라이브 예배 때 공개하지 않았던 한 곡을 포함해 총 13개의 트랙이 수록돼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은 2016년부터 목요 예배 설교 본문이었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묵상하며 4개의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이번 앨범이 사무엘서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 예배에서 스텝으로 섬겨온 예배 코퍼레이터가 처음으로 노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커스 워십은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싶었다며 앨범에 수록된 한 곡 한 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단 사이비 전문가들이 신천지의 종교사기 행각을 폭로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경찰관들이 찬양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와 하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년을) 이어온 거짓 포교 활동으로 신천지의 교세가 날로 확장하는 가운데 세계 기독교 이단대책협회가 이러한 신천지 종교 사기 행각을 폭로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세의협에 따르면 신천지 포교 활동은 위장단체부터 공공기관 불법 활용까지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열린 신천지 수료식에 10만 명이 참석했다고 선전하며 신천지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포교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세이협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10만 수료식은 거짓이며 약 2.5배를 부풀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이협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는 정부는 신천지로 인해 일어나는 가정 파탄과 이혼 위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종교적 자유란 이유로 방관하면 안 된다며 해외로까지 포교망을 넓히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신천지에 강력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재난 현장에 찾아가 구조 활동을 펼치는 9.11 SRT 시민학생 구조단과 구티비가 업무 협약을 맺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9.11 시민학생 구조단이 실시하는 재난 현장의 구조활동과 예방활동 사역은 구티비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시민학생 구조단 이강우 회장은 구티비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구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인명 구조활동을 널리 전해 육적인 생명과 영혼 모두를 구원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9.11 SRT 시민학생 구조단은 1981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 구조대로 터키와 네팔, 인도네시아 등 국내외 재난 현장에 찾아가 재난 구조와 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전국 14만 경찰 복음화를 꿈꾸며 기독경찰들이 찬양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경찰 기독선교연합회가 주관한 경찰선교 찬양의 밤에선 서울경찰청과 서울경찰 동지역 등 총 6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찬양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1위의 영예는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를 찬양한 서울경찰 북지역 연합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꾸준히 연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준 기독경찰들에게 관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는 국민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들이 없으면 세상이 이처럼 밝고 활기가 넘치지 못할 것이라며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음료를 전달하는 선교 경찰이 되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산마루교회 양병모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소설로 풀어낸 신간 하나님의 아들을 펴냈습니다.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총 1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사건 위주의 신약 성경 속 단편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 입체적으로 예수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예수의 일생이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모 목사는 주 예수와 함께하는 순례의 여정이 이 책을 읽는 동안은 물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명시 기독교연합회가 광명 순복음교회에서 허영모 목사 초청 연합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괌 태평양 장로교회 허영모 목사는 하나님은 정직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며 요셉과 같이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또 허 목사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끝까지 도운 누가와 같은 인물을 찾으신다며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지구촌 예수선교협회가 경기도 화성 꿈너머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협회 고문 한학균 목사는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최근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한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나라의 안정과 평화, 이단 대처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박은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카메라와 센서로 교통량을 측정해 교통 혼잡에 실시간 대응하는 인공지능 신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AI의 도움을 받은 새로운 시스템은 자동차 통행 대수는 물론 보행자 수, 교차로에서 차량의 회전 방향과 움직임, 속도 등을 취합해 신호 전멸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현재는 AI 신호 시스템을 시험하는 단계에 있지만 최대 40%까지 차량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의 한 마약 재활센터에서 중독자 100여 명이 탈출한 뒤
아직 50여 명이 복귀하지 않아 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띠엔장성 재활센터에서 마약 중독자 119명이 문을 부수고 경비원을 제압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근처 민가나 상가에서 옷과 자전거, 오토바이를 훔쳐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경찰에 체포되거나 스스로 복귀했지만 50여 명의 행방이 묘연해 현지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인도 북부 지역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눈사태로 인해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즈 등 현지 매체는 카슈미르 시아첸 빙하 지역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순찰 중이던 군인과 민간인, 짐꾼 등 8명이 눈에 파묻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곧바로 현장에 구조팀을 급파해 모두 구조했지만 그중 6명은 저체온증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 수도 뉴델리에 산소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인디아 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뉴델리 시내 대형 쇼핑몰에서 정화된 산소를 유료로 제공하는 카페 옥시 퓨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객들이 약 299 루피, 우리 돈 약 5천 원을 내면 15분간 신선한 산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카페에는 매일 30명에서 40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산소 테라피가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